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대행 판매는 재고 없이 시작할 수 있고 투자금도 크게 안 들어가고 처음 온라인 판매를 배울 때는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오래 하시다 보면 잘 나가는 상품은 금방 따라붙고 내가 열심히 키워놓으면 누가 똑같은 상품을 찾아서 더 싸게 팔고 좋은 제품 위탁으로 받아서 잘 팔고 있는데 어느 날 공급 중단 통보 오고 지재권으로 내용 증명받고 분명 이 중 하나로 힘들었던 경험 있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대행만 묶이지 않고 상품 제작 없이 내 브랜드 상품을 갖는 방법부터 꾸준한 매출을 만드는 방법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품 소싱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상품 제작 없이 내 브랜드 상품을 가져와 이런 스트레스 없이 열심히 내 제품 브랜딩해서 두세 가지 모델로 B2B 판매는 물론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월 평균 3천에서 4천 사이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판매, 중국 사입 판매.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제품 없이도 할 수 있다, 재고 없이 할 수 있다, 투자금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게 큰 메리트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찾거나 잘 나가는 상품을 보고 판매처에 연락해서 겨우겨우 위탁을 받아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주문 하나 들어오면 와 진짜 팔리는구나 싶어서 하루에 상품 10개씩 찾아 상세 페이지 올리고 옵션 맞추고 택배 나가는 거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숫자를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매출은 있는데 마진이 너무 얇고 하나 팔았는데 쿠폰 빼고 수수료 빼고 택배비 빼고 광고비까지 빼면 손에 남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남의 제품을 판매하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고 내가 상품을 직접 올려도 보고 고객 문의도 받아보고 리뷰도 관리해보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봤다면 이제 한 번쯤은 내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품 소싱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판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남의 상품만 팔아서는 계속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공급처 상황에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팔 수 있는 내 브랜드를 가져와야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브랜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상품 제작을 떠올립니다. 공장을 찾아야 되나, 샘플을 만들어야 되나, MOQ를 맞춰야 되나, 패키지 디자인을 해야 되나, 재고 보관할 창고도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어깨가 딱 굳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처음부터 상품을 제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서 만들어졌고, 이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반응을 얻었고, 국내에는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브랜드를 찾아서 한국 판매 제안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도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를 해외 펀딩 사이트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판매해보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고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에 그 브랜드 상품을 국내 독점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펀딩 사이트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와디즈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아마 제품 소싱을 해보신 분들은 와디즈에서 반응 좋았던 펀딩 제품을 보고 그 업체에 연락해서 소싱을 해보려고 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곳은 국내 펀딩 사이트가 아닌 해외 펀딩 사이트입니다. 킥스타터, 인디고고, 마크마켓 같은 곳을 보면 전 세계 해외 브랜드들이 자기 제품들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먼저 검증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제품이 그냥 예쁜지 아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었는지, 댓글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카테고리에서 반응이 나왔는지, 또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국내에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상품 하나 찾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팔릴까? 이거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요. 해외 펀딩 브랜드를 볼 때는 상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이야기, 제품이 나오게 된 이유, 사람들이 왜 이걸 기다리는지, 그 브랜드가 어떤 시장으로 가고 싶은지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왜냐면 똑같은 상품을 누구나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가격만 낮춰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브랜드와 관계를 만들고 국내 판매 권한을 가져오고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할지 제안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겨우 이거야? What? 이게 말처럼 쉽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중하게 지금부터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가격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 상품을 갖고 싶은데 상품 제작은 부담스럽고 그래도 이제는 '남의 제품만 팔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를 2019 년도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19 년부터 2024 년까지 총 13 번의 YDG 펀딩을 진행했고요. 그 펀딩으로 대략 4억 8천 정도의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들은 판매 단가가 20만 원대에 가까운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입니다. 그런데도 가격 할인이나 가격 경쟁 스트레스 없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한 달 평균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매출 숫자만이 아닙니다. 이 중에 70% 정도는 제 브랜드 제품명을 직접 검색해 들어와 구매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객이 그냥 가방 추천, 선물 추천, 생활용품 추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브랜드 이름을 직접 검색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만 보고 들어오는 고객보다 훨씬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진도 봐야 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 마진은 대략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 마진이라 함은 흔히 알고 있는 판매가 빼기 상품 원가가 아니라 여기에 수수료, 택배비, 관부가세, 운송비까지 제외한 마진입니다. 네이버 광고비는 스마트 스토어 시작한 날부터 이 영상 올리는 시점까지 검색 광고는 75만 원 정도, 최근에 바뀐 네이버 메인 창이 뜨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95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고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광고로만 억지로 밀어붙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브랜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을 만들고 그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고 가격보다 이유를 보고 구매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선물 카테고리에도 잘 맞는 제품이라 비싼 단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B2B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채널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브랜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고객 반응을 봅니다. 그 반응을 와드지 같은 펀딩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꾸준히 판매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B2B로도 확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판매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B2B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광고 크게 돌려야지 이렇게 가면요. 아직 내 상품이 왜 팔리는지 모르는데 돈부터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해외 펀딩 브랜드를 가져오는 방식은 처음부터 제품의 반응을 볼 수 있고 국내에서 한 번 더 펀딩으로 반응을 재차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채널을 넓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가 궁금하시죠? 제가 보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카테고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돈 될 것 같은 상품만 보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고객이 질문을 해도 답변이 얕아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면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 기존 제품의 답답함이 뭔지, 고객이 어디서 지갑을 여는지 조금 더 빨리 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 펀딩 반응을 봐야 됩니다. 펀딩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댓글도 보고 후원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보고 배송 후 반응도 볼 수 있으면 봅니다.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왜 기다리는지, 어떤 불편을 해결해 주는지, 본인이 쓰려고 사는지 선물로 사는지, 가격을 비싸다고 느끼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팔릴 이유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해외에서 반응이 좋다고 무조건 한국에서도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 고객은 배송, AS, CS, 디자인, 사용성, 후기 이런 걸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있다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고객들이 어떤 불편을 말하는지, 그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 차별점이 보이는지 이런 걸 같이 봅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와 대화가 될지 봐야 됩니다. 메일을 보냈을 때 답장이 오는지,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 최소 주문 조건이 너무 무겁진 않은지, 국내 전개를 함께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히 상품을 한 박스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국내에서 브랜드를 소개하고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 채널을 만들고 필요하면 펀딩도 하고 브랜딩까지 해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브랜드도 한국 시장을 잘 맡길 사람을 찾는 입장이어야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한두 번 메일 보냈다고 바로 계약되고 한두 개 상품 올렸다고 월 3천 매출 나오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5년 이상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메일도 보내보고 답장도 기다려보고 펀딩도 해보고 상세 페이지도 고쳐보고 고객 문의도 받아보고 광고도 테스트해보고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도 계속 봤습니다.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SNS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마케팅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 고객이 왜 재구매하거나 다시 찾는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온라인 판매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이 방법에서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미 압니다. 상품 등록이 얼마나 귀찮은지, 고객 문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리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격이 1,000원만 내려가도 판매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세 페이지 한 줄이 고객을 붙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한번 겪어보셨거든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브랜드 상품을 가져와도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위탁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남의 제품을 팔아보면서 판매의 기본 근육이 이미 조금 생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근육을 남의 상품 가격 맞추는 데 쓰지만 말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써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위탁 판매를 당장 다 접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나오는 건 유지하시고요. 그 옆에서 내 브랜드를 찾아보는 작업을 조금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브랜드가 보이면 짧게라도 한국 판매 제한 메일을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 브랜드 런칭하겠다, 매출 몇억 만들겠다 이렇게 잡으면 손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위탁 판매는 계속하면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옆에 하나 더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쌓이면요, 어느 순간 가격 경쟁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단순히 남들이 다 파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은 브랜드를 내 방식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도 달라집니다. 그냥 싼 상품을 찾는 고객이 아니라 왜 이 브랜드를 사야 하는지 이해한 고객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상담할 때도 다르고 리뷰 내용도 다르고 가격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이겁니다.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내가 계속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브랜드를 설명하고 가치를 쌓고 고객이 직접 브랜드명을 검색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쌓이면 가격 경쟁, 비슷한 상품 경쟁, 공급처 눈치,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판매자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계속 불안하고 계속 공급처 눈치 보고 계속 경쟁자 가격 보고 있으면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이 언젠가는 꼭 내 브랜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제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만든 상품이 아니어도 내가 국내에서 제대로 소개하고 판매 권한을 가져오고 고객에게 이유를 전달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내 브랜드를 갖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내용을 PDF 파일로 간단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 펀딩 사이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브랜드를 골라야 하는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시청해 주시면 확인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대행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기에는 분명히 좋은 방법이고 판매 감각을 익히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계속 가격 경쟁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제는
상품 제작 없이 내 브랜드 상품을 갖는 방식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게 된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